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질문 주신 내용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질문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분들은 추가 매수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보면 이제 제가 눈에 띄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상상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에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라인과 시장이 생각하는 시장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고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분할로 매매하는 이유부터 먼저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 주식이 진짜 100% 올라갈 거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올라갈 거다 확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기보다는 몰빵을 하겠죠. 아니면은 다른 돈을 끌어서라도 투자를 하게 될 테고. 그래서 분할로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내가 시장에 대한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내가 수급 주체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할로 이제 대충 이제 시장이 이렇게 돌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나눠 산다라는 거죠. 이제 그 개념이 되는데, 이 나눠 산다는 것도 여기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또 이제 이런 변동성을 나타내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저점이라 생각되는 곳을 이제 나눠 산다는 건데,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게 이제 상상님이 이제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라인과 시장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지 구간 포인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 잡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그 종목마다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5일선으로도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10일선으로도 나오고 21선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냥 가격 지표에서도 나오고, 그 밖에 그 외에 보조 지표에서도 지지와 저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지와 저항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대입을 했을 때 사실상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일어났냐, 이거는 결국엔 투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따르는 게 되겠죠.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매수세가 받는 시점, 그게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는 결국엔 투자자들이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 지지가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맥점 자리들에서 공략에 들어가 가지고 결과를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사실상 이 맥점 자리조차도 잡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먼저 좀 드려보자면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냐면은 실제로 지지와 저항 자리를 받는 자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일단 첫 번째로 가져야 되고, 요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이게 안 된다면은 결국에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냥 많이 매매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 이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많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선을 하는 방법을 좀 자면은, 그러니까 기법을 하나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요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맥점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한 주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이 떨어진다, 그래서 얼마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 지지 자리를 찾아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률만 보고 매매 전략을 잡아가는 거죠. 어떻게?
한 주를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10%가 빠졌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가 되는 시점에 한 주를 더 삽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물타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10%가 된다.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10%가 된다라면은 그때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두 주를 사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타기를 하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 전략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를 찍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두 배를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일정 손실률 이내로 만드는 건데, 제가 예를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이제 5%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좀 더 줄이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5%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론상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네. 그래서 2.5%를 맞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네, 3%짜리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죠. 3%면은 3%짜리 양봉이 나오는 날이 없을까요? 어떤 종목을 대입해서 간에 예, 분명히 언젠가 1년 중에 한 번은, 한 번보다는 훨씬 많겠죠. 네, 3%가 나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본전가가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청산을 해서 절대로 손실나지 않는 그런 투자 전략을 잡아가는 건데, 이것을 이야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는 습관을 기른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경험치를 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의 투자자들이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데,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분할 매수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분할 매수, 제가 다시 이거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분할 매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저점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기에 대충 그 가격대 구간에서 이제 나눠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혹은 아니면 내가 이게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주 아니면 매월 분할적으로 계속해서 담아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경우는 이렇게 돌리긴다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 후자의 경우는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냥 아무 때나 매수를 해서 계속 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펀드의 개념이 이제 이 후자의 개념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방식의 분할 매수를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 이 분할 매수를 해서 그 목적대로, 처음 목적대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분할 매수라는 건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매매를 하지 못해요. 그죠? 처음엔 내가, 대표적인 걸로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연금을 들었는데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해약을 하죠. 예,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이 이제 대표적이니까, 장기 금융 상품에서 보험 같은 경우도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져가다가 중간에 내가 그 니즈를 못 느끼고 네, 다시 한번 이제 해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해약률이 장기간 유지하는 고객들보다 한 80% 정도가 됩니다. 해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은 즉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 80%라는 거는 제가 대충 잡은 거예요. 실제로 결과치는 이것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즉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전략대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들은 소수라는 거고, 그래서 이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이 고질적인, 그러니까
누구나가 갖고 있는 이런 투자 심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한 주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전략대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잘 수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10%까지는 좀 만약에 매수했을 때 괴리율이 너무 크고 마이너스 5%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빠졌을 때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매매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매매 횟수도 더 늘어날 뿐더러 실제로 내가 원칙대로 매매를 잘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잘 다져진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점자리에 매수할 수 있는 습관을 잘 기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면은 내가 언제 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수익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우선 요번에 질문 주셨던 내용, 분할 매수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